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트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이스 레코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질이 더 좋아질 텐데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레이커스가 군침을 흘릴 만한 빅맨 7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뭐 외신들을 좀 종합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나돌고 있는 그런 레이커스 관련 빅맨 루머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7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골밑이 좋은 미네소타를 상대로 완전히 인사이드를 폭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마치는 엑시트 인터뷰에서 라펠링카 단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랍스렛, 수직의 위협이 되는 빅맨과 림을 지킬 수 있는 림 프로텍터, 그리고 플로어 스페이싱, 코트를 넓게 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그런 슈팅 빅맨을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런 빅맨을 지금 레이커스가 어떻게 데려올 건데, 엄청 비쌀 텐데 수직 위협되고 3점 쏘고 림 프로텍팅 되는 빅맨은 레이커스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빅맨 포지션은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한번 7명을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닉 클렉선입니다. 자, 닉 클렉선은 브루클린 네츠와 4년에 97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레이드 자격을 얻자마자 브루클린 네츠가 계속해서 닉 클렉선을 팔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닉 클렉선과 브루클린 네츠의 타임라인은 뭐 얼추 비슷하지만 또 클렉선보다 더 젊고 또 더 리빌딩을 원하고, 또 2025년에 브루클린 네츠가 FA에게 지르지 않는다면 2026년까지 시장이 풀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클렉선은 팔 수 있는 선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not for sale, 아예 팔 수 없는 선수야, 언터처블이야, NFS는 아니기 때문에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거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닉 클렉선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브루클린 네츠의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 셀러리 덤프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2031년 1라운드 픽. 네, 브루클린 네츠는 현재 션 막스 단장이 이끌고 있는데 1라운드 픽을 지금 계속 쟁여놓고 있어요. 픽 없이는 뭐 거래는 안 됩니다. 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닉 클렉선, 젊고 빼어난 수비력을 겸비한 빅맨이죠. 네, 그리고 레이커스에게 필요한 운동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스트렛, 수직 위협을 채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루카 돈치치와 함께 뛰기에는 뭐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클렉선이라면 레이커스도 하치무라, 빈센트, 1라운드 픽 정도는 소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치무라는 아쉽지만 도리언 피니스미스, 제라드 밴더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센트는 이번 시즌 후반기에 워낙 활약이 좋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롤 플레이어고, 1라운드 픽을 쓰지 않고 지금 레이커스가 시장에 나와 있는 빅맨을 영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애틀란타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빅맨이죠. 이제 더 이상 휴스턴 로켓츠 시절만큼 뭐 빠르고 날래진 않습니다만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카펠라라도 온다면 감지덕지죠. 일단 카펠라를 데려오는 대가로 애틀란타는 제라드 밴더빌트, 막시 클리바, 네, 그리고 2031년 2라운드 픽, 네, 클리퍼스 2라운드 픽을 줄 수 있죠. 1라운드 픽에 카펠라를 쓰는 건 무리고요. 형태는 사인 앤 트레이드입니다. 애틀란타가 클린트 카펠라와 사인을 하고 연장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죠. 자, 카펠라는 나이가 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비와 리바운드에 강한 베테랑 빅맨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수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레이커스가 데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죠. 왜 제가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여전히 라펠링카 단장은 2031년 1라운드 픽을 쓰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도 물린 거고요.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에셋이 2031년 1라운드 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펠라를 영입하는데 1라운드 픽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죠. 자, 물론 카펠라는 스페이싱은 아예 없습니다. 라펠링카 단장은 수직의 위협이 되면서 스페이싱이 되는 선수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대가가 뒤따라야겠죠. 스페이싱은 아예 없는 수준이죠. 3점은커녕 2점 슛도 던질 줄 모릅니다, 점퍼를. 자, 하지만 수비와 리바운드의 강점이 있고 여전히 또 랍스렛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임스 하든과 휴스턴 시절에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그 제임스 하든과 현재 가장 플레이 스타일이 비싼 선수가 돈치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데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카펠라를 한번 지목해 봤고요. 자, 세 번째는 워커 캐슬러입니다. 레이커스 팬이라면 이 캐슬러의 이름이 뭐 낯설지 않죠. 네, 계속해서 레이커스 쪽에서 캐슬러에게 관심을 내비쳤고, 또 하나
캐슬러의 유타도 레이커스의 달튼 커넥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는 캐슬러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유타에게 달튼 커넥트 2031년 1라운드 픽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 스왑을 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슬러는 레이커스가 줄곧 관심을 내비친 젊은 빅맨입니다. 그런데 이 캐슬러는 3점도 쏠 수 있어요. 네, 스페이싱도 됩니다. 그리고 블락 능력 뛰어나죠. 당장 지난 시즌에 평균 더블이에요. 네,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미래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써 팀의 전력을 키울 수 있고 미래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자원이라는 거죠. 자, 반면 유타 재즈 입장에서도 할만합니다. 일단 2031년 1라운드 픽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드래프트 전부터 달튼 커넥트를 워낙 좋아했죠. 다만 유타의 구단 수뇌부가 데니 에인지라는 점 그리고 데니 에인지는 분명히 커넥트의 지난 시즌 활약상을 보고 1라운드 픽 한 장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픽 스왑은 픽 스왑이고 1라운드 픽 2장을 뜯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라운드 픽 한 장을 쓰면서 워커 캐슬러를 데려올 가능성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레이커스가 줄곧 캐슬러에게 관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한번 캐슬러를 지목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와서 오니에카 오콩우입니다. 레이커스가 오니에카 오콩우를 받는 대가로 애틀란타는 루이 하치무라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받는 거죠. 오콩우급 선수 데려오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라운드 픽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콩우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카펠라를 벤치로 보내고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콩우는 젊고 상당히 빠른 민첩한 빅맨이죠. 언더사이즈드 빅맨이긴 해요. 하지만 운동 능력이 워낙 좋고 3점도 던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비 좋고 에너지 뛰어나고 운동 능력까지 동시에 레이커스에게 선사할 수 있죠. 다만 만약에 오콩우가 클린트 카펠라의 백업으로 뛰었을 때면 모르겠지만 애틀란타가 지금 이렇게나 발전한 오콩우를 저 정도 대가를 받고 넘길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애틀란타도 오니에카 오콩우, 그 다음에 젤런 존슨, 그리고 트레이 영, 그리고 다이슨 데니얼스 이 4명을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콩우가 1라운드 픽과 하치무라를 받고 거래가 될지 살짝 의문은 듭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선수 바로 요나스 발렌슈나스입니다. 발렌슈나스 관련해서 제가 외신을 좀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자, 일단 레이커스는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에 제러드 밴더빌트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준다고 돼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2031년 2라운드 픽이 현실적이겠죠. 일단 발렌슈나스는 수비는 약합니다. 발이 느리죠. 민첩성 떨어집니다. 퀵니스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포스트 공격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2분 뛰면 1점, 6분 뛰면 3점, 10분 뛰면 5점 넣을 수 있는 선수예요. 워낙 백다운 공격이 훌륭하고 리바운드도 강점입니다. 레이커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에게 털렸던 가장 큰 이유는 보드 장악력이었죠. 그런데 발렌슈나스는 여전한 덩치를 자랑하는 훌륭한 리바운더입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의 방향성과는 썩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백업으로 쓰기에는 뭐 굉장히 럭셔리한 선수지만 세크라멘토가 지금 가장 큰 문제 바로 플로어 스페이싱이란 말이죠. 스페이싱이 가뜩이나 안 되는 팀인데 레이커스에서 이 발렌슈나스처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빅맨들은 써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레이커스는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팀이고 달려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발렌슈나스 데려와서 정규 시즌 때 잘 써먹어봤자 플레이오프 때 못 쓰는 선수야. 맞는 얘기긴 합니다. 다만 밴더빌트와 2라운드 픽 정도를 준다면 충분히 그래도 정규 시즌 때는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2025년 오프 시즌 때는 빅맨의 풀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거의 뭐 얇습니다. 현지에서 thin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빅맨의 포지션은 정말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렌슈나스라도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렌슈나스의 1라운드 픽을 태우기엔 여러모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2라운드 픽이면 오케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선수는 로버트 윌리엄 3세입니다. 로버트 윌리엄 3세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참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공격입니다. 거의 뭐 그냥 픽하면 쓰러지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는 저점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노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레이커스가 로버트 윌리엄 3세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에게 제러드 밴더빌트, 쉐이크 밀튼, 그리고 2031년 1라운드 픽을 주는 거죠. 자, 부상이 작긴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윌리엄 3세가 건강할 때는 정말 초엘리트 수비력을 자랑하죠.
여기에 지난 시즌 뭐 4분의 1도 뛰지 못했어요. 저가 매물입니다.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에 좀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스페이싱은 떨어집니다. 3점 쏠 줄 몰라요. 하지만 수직의 위협 여전히 젊기 때문에 잘 회복만 해서 더 이상 다치지만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전제가 붙긴 합니다만 수직의 위협, 랍스렛이 될 수 있고 림 보호 능력은 최고 수준이죠. 얼마 전에 루코넷이 한 쿼터에 블락샷 5개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을 보스턴에서 먼저 세웠던 선수가 바로 로버트 윌리엄 3세일 정도로 블락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는 지금 뭐 트레이드에 계속 열려 있죠. 포틀랜드가 1011럽 감독과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1라운드 픽은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 3세처럼 지금 완전히 저점 찍고 있는 선수를 내보내는 대가로 1라운드 픽 데려올 수 있다? 무조건 하겠죠.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다만 여기서는 레이커스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윌리엄스 3세 데려오면 너무너무 우리 팀의 니즈에 부합하는데 1라운드 픽을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빅맨 시장은 씨가 말랐습니다. 급한 쪽은 레이커스라는 것, 그리고 1라운드 픽은 웬만한 선수에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지금 컨퍼런스 결승을 치르고 있는 마일스 터너입니다. 레이커스가 마일스 터너를 데려오는 대가로 인디애나에게 루이 하치무라 달튼 크넥트 2031년 1라운드 픽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서로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이거 하치무라 크넥트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젊은 선수 둘에다가 1라운드 픽까지 줘야 되는 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뭐 결국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때 생겼던 고민, 이거 너무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긴 한데 1라운드 픽 한 장? 그래도 터너인데 1라운드 픽을 더 받아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트레이드 형식은 사인 앤 트레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인디애나는 터너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다른 선수의 트레이드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터너를 팔지 않고 터너와 연장 계약을 맺는 거죠. 이번에 컨퍼런스 결승을 2년 연속 이끌었고 지금 인디애나의 심장이고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연장 계약을 맺었어. 그렇다면 앤드루 네마드는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대신에 에런 니스미스, 그다음 베네딕트 메서린, 뭐 TJ 맥코넬, 오비 토핀, 역시나 저렴한 가격에 묶여있는 혹은 루키 스케일이 있는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그래 이참에 그냥 터너랑 사인 앤 트레이드 해서 하치무라 크넥트 당장 써먹을 수 있고 1라운드 픽 받아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뭐 지금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너는 지금 아직도 젊어요. 터너는 30살 되려면 2, 3년이 남아있고 훌륭한 림 보호 및 스페이싱 능력이죠. 평균 1.8 블락과 1.8개의 3점을 쏠 수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유일한 빅맨이에요. 이거는 라펠린카 단장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랍스렛, 림 프로텍터, 플로 스페이싱, 이걸 다 지닌 선수가 터너예요. 나이도 젊죠. 그렇다면 오히려 레이커스 입장에서 하치무라 크넥트 31년 1라운드 픽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2025년 오프시즌에 빅맨의 깊이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에게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빅맨이죠. 결론은 2031년 1라운드 픽은 무조건 써야 레이커스가 원하는, 또 레이커스의 윈나우에 부합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요. 만약에 레이커스가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때 했던 것처럼 계속 본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순간 레이커스가 데려올 수 있는 빅맨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외부에서 돌고 있는, 현지에서 돌고 있는 이런 루머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이커스는 어떤 식으로든 빅맨은 무조건 보강을 할 텐데 어느 선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올지 함께 조코피TV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이 보이스 레코드 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스튜디오에서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찍어야 됐어서 이렇게 또 집에서 찍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과연 제 뒤에 있는 저 르브론 제임스의 빅맨 파트너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